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민준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다. 그는 대학교 졸업 후 고향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농사일을 돕고 있었는데 평소엔 그리 특별할 것 없는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중심을 지나는 작은 강 옆에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 폐가는 수십 년째 아무도 살지 않고 방치된 모습이었으며 근방 주민들조차도 꺼려하는 장소였다. 소문에 따르면 밤늦은 시간에 그 폐가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모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마치 누군가가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발소리가 들렸는데 마주치기라도 하면 그날 밤은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들 했다. 민주는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시간이 지나며 점점 그 소문은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되었다. 어느 밤 민주는 결심했다. 마을의 그 무엇도 자신을 두렵게 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그 폐가를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그는 저녁 시간에 집을 나섰고 가지고 간 것은 작은 손전등과 핸드폰뿐이었다. 강가에 이르러서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고 주변을 둘러싼 나무들은 꽤나 을씨년스러웠지만 민주는 마음을 다잡고 발걸음을 계속했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그는 낡고 삭아버린 집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유리창은 깨져있고 문은 반쯤 걸린 채로 삐걱거렸다. 그는 용기를 내어 문을 밀고 들어갔다. 집안은 어둡고 습기가 가득하며 쥐들이 여기저기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조심스레 집안을 둘러보았고 별다른 것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그 순간 부엌 쪽에서 작은 소리, 아까 소문으로 듣던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하게 들려왔다. 두려움을 억누르며 그는 조심스레 부엌으로 발을 옮겼다. 창문에서 달빛이 비치는 부엌 안쪽 어딘가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손전등을 켜고 그곳을 비추었다. 그 순간 뭔가 작은 실루엣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는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서며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러나 민주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그날의 경험을 마무리 짓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다. 그는 숨을 가라앉히고 다시 한번 그곳을 비추었다. 그제서야 민주는 그것이 어린 소녀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아챘다. 소녀는 희미한 형체로 서서 흐느끼고 있었고 민준을 노려보더니 휴지 조각 같은 손으로 무엇인가를 가리켰다. 민주는 그 지시를 따라 소녀가 가리킨 벽 한 구석으로 다가갔다. 그는 손으로 벽을 더듬었다. 그곳에는 오래된 장식장이 있었는데 문을 열자 무언가 신비스러운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중 하나 일기장처럼 보이는 낡은 책자가 눈에 띄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민주는 책을 펴보았다. 그 책에는 수십 년 전 그 집에 살았던 가족의 이야기와 누군가의 고백 그리고 마지막 안타까운 비극이 담겨 있었다. 소녀의 이름은 지수였으며 가족과 함께 이 집에 살았지만 불행한 사고로 가족을 모두 잃고 자신도 이곳을 떠나지 못하게 된 슬픈 사연이 적혀 있었다. 민주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면서 다시는 그 폐가에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책 속의 내용을 마을 어르신에게 전했고 그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가족의 이야기가 서서히 밝혀지며 사연의 주인공인 소녀 지수가 제사를 통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 그날 이후 폐가의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만 민주는 가끔 밤하늘에서 밝게 빛나는 별을 볼 때면 여전히 소녀 지수가 어디선가 행복하게 미소 짓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민주는 자신의 경험을 친구들과도 공유하면서 그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설은 종종 기이하고 섬뜩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대개 밤늦게 홀로 있을 때 읽으면 더욱 무섭게 느껴지죠. 그럼 이제 오래전에 일어났던 기이한 사건 하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적한 시골 마을의 작은 집에서 시작됩니다. 그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한 주 인근 도시에서 가족이 이사를 오기 전까지 집은 거미줄과 먼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사를 온 가족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두 자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따뜻한 환대 속에 들어왔지만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은 별 일이 없었지만 둘째 날부터 아이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은 부모님께 말했다. 엄마, 아빠, 미끄럼틀에서 놀다가 이상한 아저씨가 우리에게 손을 흔들었어. 하지만 사라졌어. 부모님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말했다. 아마 지나가는 사람이었을 거야. 하지만 아이들은 계속해서 그 이상한 아저씨가 집안에서도 나타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잔디를 깎고 있을 때 집 옆 창문에 비친 사람의 형체를 보았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자기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집안을 확인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의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나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을 잘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마을의 연로한 할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을 진지하게 살펴보며 이 집은 원래 행복한 사람이 살던 집이 아니란다. 그저 그들이 상처를 치유하길 바랄 뿐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가족은 두려움과 의문 속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밤중에 큰 소리가 나서 모두 잠에서 깼을 때 모든 가구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천장에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본 후 가족은 그 즉시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집을 떠날 때 마을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행복을 바라며 작별을 했습니다. 그 집은 다시 비워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밤늦게 그 집 주위를 지나갈 때마다 자신들의 무의식 속에 남아 있는 잔존하는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집은 여전히 시적한 마을의 외딴 곳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나 용감한 영혼이 들어갈 때까지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오싹한 기운이 느껴지시나요? 이야기가 정말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항상 듣는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하곤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이상한 사건은 아직도 나의 기억 구석구석에 선명히 남아있다. 몇 년 전 여름밤 나는 오랜만에 방학을 맞아 할머니 댁에 머물게 되었다. 할머니 댁은 산 중턱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있었는데 이곳은 저녁이 되면 어둠이 금세 깔려 밤낮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장소였다. 그날 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다. 마을은 늘 그렇듯 조용했고 이따금씩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와 어딘가에서 부는 바람 소리만이 내 주변을 감쌌다. 문득 끝없는 어둠 속에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폐가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방문을 거부한 채 의문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가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곳에 대해서 낯선 소문들이 들려오기도 했지만 어린 시절 별다른 두려움 없이 이곳을 탐험했던 기억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다.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폐가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부엉이 소리려니 생각했으나 더 귀를 기울이자 그 소리는 점점 아이의 울음소리로 변해갔다. 그것은 내가 전에 경험했던 어떤 소리보다 더 날카롭고 서늘한 것이었다. 이제 발걸음을 멈추고 기척을 숨기면서 조심스레 귀를 기울였다. 살려줘. 이곳에서 나가게 해줘. 바람 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린 소리는 분명히 애원하는 목소리였다. 순간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때 나는 폐가 이야기에서 전해지던 고전적인 전설을 떠올리고 말았다. 이곳에 살던 한 가족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그들의 영혼이 아직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호기심이 나를 폐가 쪽으로 이끌었다. 폐가는 마치 긴 나무가 수호하는 신성한 공간처럼 느껴졌고 주위는 칠흑처럼 어두웠다. 나는 손전등에 의지하며 문턱을 넘고자 노력했다. 문은 오래된 경첩처럼 삐걱였고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나는 폐가의 중심에 서서 둘러보았다. 주변 환경이 점점 더 변해갔다. 벽에 걸린 오래된 초상화에서 눈이 나를 따라오는 듯한 기묘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갑자기 방 안에서 어린아이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마치 내 곁에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손전등을 켜 들고 소리의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발소리는 이제 바로 내 앞에서 끝났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고 식은땀이 흘렀다. 그 순간 내 손끝을 스치는 찬 기운이 느껴졌다. 뒤돌아보았을 때 벽에 걸린 몇몇 그림들이 무너지며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나는 그 그림 속에서 한 아이와 눈을 마주쳤다. 그는 슬픈 표정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림 속 그 아이는 어디선가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듯했고 차가운 공기가 점점 방을 채웠다. 나는 점점 그 아이의 두려운 모습이 점점 뚜렷해지는 것을 느끼며 무작정 달렸다. 등 뒤에서 울음소리가 이어졌고 그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빠르게 숨을 몰아쉬며 밖으로 나왔을 때 나는 비로소 도망쳤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결국 그날 밤 나는 폐가에 다시 발을 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가끔씩 밤에 눈을 감으면 그때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그 소리를 듣고는 자주 뒤를 돌아보곤 했다. 많은 시간이 지나 다시 그 마을에 방문했을 때 폐가는 마침내 철거되어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쳤던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은 여전히 나를 따라다녔다. 마을의 할머니는 그 뒤로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셨다. 이 지역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인지 나는 아마 영원히 모를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날 밤의 경험은 나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공포의 기억으로 남아 때때로 방문하는 미묘한 두려움으로 나를 괴롭혔다.